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전두환 씨 재판 어떻게 진행될까요? 재판과 관련된 법리 판단과 그 배경들에 대해서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헬기 사격 관련해서는 국과수의 그 결과도 있었죠. 어떤 부분이 부딪히고 있는 건가요? 네, 국과수 감정서가 나왔는데 변호인 측에서 극렬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국과수 감정서에는 10층의 사격 위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하향으로 총알을 발사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헬기 사격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변호인 측에서는 헬기 안에서 M16 소총을 그럼 고정을 하고 쐈다는 건데 그럼 고정 장치를 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증거가 전혀 없다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화약 성분 조사라든지 이런 보다 객관적인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또 전두환 씨가 사자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는지 이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네, 우리 법에서는 고인의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내가 허위라고 믿지 못하고 진실라고 믿고 얘기를 한 경우에서는 이제 처벌을 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믿었냐, 내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판단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5.18 단체에서는 지금 이 총알 흔적이 발견된 이후에 전두환 회고록이 출간이 됐기 때문에 그 사실 왜곡을 하기 위한 의도성과 목적성이 인정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꽤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사자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선례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법정 최고형은 얼마나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형량부터 좀 살펴보면요. 징역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요. 가장 최근에 작년에 도울 김용옥 선생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무덤에서 파내야 된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다가 이제 고소를 당한 사실도 있었는데요. 처벌한 예로는 잘 아시다시피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전 그 조현오 경찰청장의 발언과 그다음에 그 5.18 유공자를 이제 북한군으로 이제 비하했던 지만원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각 2년이 선고된 예가 있었습니다. 네, 증거를 가지고 싸우더라도 또 재판부의 법리 해석에 따라서 판결에 영향이 있죠. 이번 재판은 어떻습니까? 예, 이번 재판에서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고 조비오 신부님을 이제 거짓말쟁이라고 이제 표현한 부분인데요. 네. 명예훼손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명예훼손이 되는데 단순히 박정희는 나쁜 사람이다 얘기를 하면은 모욕죄가 성립을 할 뿐 명예훼손 성립을 안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전두환 변호인 측에서는 문학적 표현이다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안은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라는 사실관계를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 인정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는데요. 당시 검찰의 판단을 한번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예, 1년 6월의 구형에 대해서 피해자 유족 측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이하 징역이거든요. 근데 2년 이하 징역에서 1년 6월의 구형이면 적지 않다라고 검찰은 어쨌든 실형 구형이니까 적지 않은 구형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 유족 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현오 청장이나 뭐 지만원 씨나 다 모두 2년형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은 좀 적은 구형 아니냐라고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의 본질은 고 조비오 신부 개인의 명예훼손이 아니라 역사 왜곡으로 접근을 하는 측면이 본질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구형에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이 5.18 역사 왜곡 처벌을 법제화하는 데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네, 방금 제가 이 사건의 본질이 조비오 신부의 개인 명예훼손이 아니고 역사 왜곡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구구 세력 쪽에서는 역사관을 사실상 강요하는 거 아니냐,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거다라고 이제 본질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5.18 왜곡과 관련돼서 이제까지 사법부에서 처벌을 했던 사안은 역사관을 강요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혐오적인 언행에 대해서 철퇴를 내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헬기 사격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과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나 또는 광주 시민들은 거짓말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오늘 판결에서 이 역사관의 강요 문제가 아니고 혐오적인 언행은 금지돼야 된다는 부분이 좀 명확하게 설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1심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정준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